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뭔가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설마 싶은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3만 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만 4천 달러 부근까지 단기 랠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2만 달러대까지 2만 달러 초반까지 한번 찍게 될지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은 여전합니다. 최근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의 차트 분석을 눈여겨서 보고 있는 편인데 이 양반이 하도 강세 전망을 일관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나름의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약세장 가능성이 보이면 약세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강세장이라고 지속적으로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플랜B도 모처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폭락 이후에 나름의 반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빨간불 번쩍이는 것만 보면 마치 알트 시즌 도래한 것 같다라는 착각을 주기도 하는데 주요 알트코인들 단기 가격 전망 어떻게 될지 라켓이 우페드히의 전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전체 상황이 하도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제대로 챙기질 못했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리플은 제대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SEC가 이른바 힘먼 스피치가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돼서 공개할 수 없다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꽤 논리적인 반격 카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을 더 지지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확실히 리플 측의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법률가의 생명이 논리성인데 SEC 저것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같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걸까? 여러모로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방향성 설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방향성 체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3만 달러를 반납했다가도 이내 곧장 회복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꽤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1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악의 투자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4%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뉴스 BTC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 BTC는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한번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하면서 또 다른 회복 추세를 시작했다.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뒤에 반가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 RSI가 여전히 확고한 과매도 영역에 남아있다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매도 세력이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1년 만에 처음으로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시장 통제권을 곰 세력에게 완전히 넘기지 않았다. 이건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터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등한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증가했는데 최근 24시간 동안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 이건 가격 폭락 시기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출 급증은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강세론자들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암호화폐 분석가 T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강세 랠리를 시작하는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알리는 매크로 지표가 그렇지 않은 지표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200주 지수 이동 평균이다. 거래는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터치하거나 이 뚫린 직후부터 급격한 랠리를 벌였는데 이번 폭락장에서 이게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번에도 엄청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T-애널리스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저점을 알리는 매크로 지표가 반대 상황보다 많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다. 약세 시그널이 보일 때는 약세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난 원자력위원회 컴퓨터과학연구원이면서 수학 논리학 교수였다. 내 삶은 과학에 근거하지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진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강세 전망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쉽게 말해서 수학쟁이 출신의 분석가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플랜스의 경우에는 경험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절대 패닉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 65.1%의 비트코인 홀더들은 1년 이상의 장기 홀더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절반 이상의 홀더들이 위크핸드가 아니라 스트롱핸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플랜 B도 모처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루나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 심리가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걸 명확히 하자면 비트코인은 절대 루나와 같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느낌표 2개를 찍으면서 강조의 강도를 표시했는데 사실 루나 상황이 비트코인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몽상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최소한의 신뢰가 없을 때 가능한 생각, 상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요즘 은행 적금 금리도 좋은데 적금 들면서 이자 수익을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단기 가격 전망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의 분석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000달러를 회복하면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황소 세력은 2,159달러 위로 올리려는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55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구간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하면 하락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554달러에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 감정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곰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1,700달러 아래로 하락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현재 0.5달러라는 다소 믿기지 않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0.4달러에서 많이 회복한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에이다가 0.7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 0.4달러 강력한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것이고 반대로 0.74달러 위로 반등할 경우에는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1달러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도 37달러까지 폭락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5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상황인데 황소 세력은 59달러와 66달러 부근에서 곰 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곰 세력이 다시 37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3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66달러 위로 회복이 되면 75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여길 뚫어내면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33달러까지 급락한 뒤에 그래도 0.4달러까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참 믿기지 않는 숫자가 눈앞에 보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XRP가 0.5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하락하면 곰세력은 0.33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황소가 방어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도 실패하면 0.2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0.5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6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종가 마감을 하면 황소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된 SEC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래서 리플이 시간 더 달라고 연장 요청까지 하면서 SEC 반박 입장문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논리적으로 치밀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SEC가 주장한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 SEC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변호사 고객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SEC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당연하다는 것의 논리적 근거를 리플 측은 4가지를 들면서 아주 훌륭한 공격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가의 논리 구축 능력은 이 정도 돼야 하는구나 역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상당히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하도 골 때리는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질적으로 낮은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도 적지 않은데 리플 측 변호인들은 역시 어벤져스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흥분은 잠시 멈추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논리가 핵심입니다. 리플 측은 우선 힌먼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발언은 개인 자격으로서의 스피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SEC 기업금융국 국장으로서 SEC의 입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그따구 멘트를 날렸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두 번째 논리로는 SEC에서 역할을 수행 중이라면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윌리엄 힌먼은 SEC 전직 관계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밀 유지권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해당 발언은 SEC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참 당연한 건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무슨 SEC의 기밀에 해당한다라는 건지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SEC가 워낙 이 상식을 벗어나는 말을 정상인 것처럼 짓거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SEC의 행태 자체를 한 방 먹인 건데 SEC가 전직 관계자를 대변해서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SEC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헛소리로 느껴지는 반면 리플의 반박이 대체로 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페이퍼만 슬쩍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여론은 리플 측에 한 발 더 조금 더 움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전반을 보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 상황들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집착보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 멘탈 케어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무엇보다 멘탈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